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자 이석봉 대표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박수로,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들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 과학계를 이끄시는 분들이 아닌가 여겨지는데, 이번에 이런 과학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이런 토론회를 만들게 된 계기가요. 그 동안에 있어가지고 우리들이 강연 중심으로 하든지 또 내지는 어떤 회의 같은 데에서 이렇게 말씀들은 나눠보시고 그랬지만, 같은 주제를 갖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덕이라는 동네는 그것이 가능한 동네가 아니냐,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동네가 아니냐 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다들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들 일정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같이들 참가하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쪽 정말 우리가 제목 자체가 세계 최고의 성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이건데, 대덕이란 동네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활발한 의견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원래는 최 장관님이 오시기로 했었는데, 최 장관님이 지금 국회에서 과학 관련된 법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하면서 이상목 차관님한테 지금 양보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관님이 과학기부 정통관료로서 또 대덕이랑도 인연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러한 자리라든가 또는 이제는 대덕의 어떤 나름대로의 역할이랄까, 또 앞으로의 해야 될 일이랄까, 이러저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오프닝 비슷하게 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4월 과학의 달이고 이제 한참 중반에 들은 것 같습니다. 또 이 과학 도시, 우리 대덕연구단지가 또 과학의 중심지고 한데, 이런 자리에서 제가 오늘 우리 한국 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은 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진짜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이렇게 진입하기 직전까지 와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거기서 머무를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소득이 2만 불 시대, 2만 불 들어와서 8년째 지금 있는데, 이제 선진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변 환경을 볼 때 또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과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보면은 우리 창조경제에서 보듯이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되고 또 상상력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하고 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신 분들이 일단은 강성모 총장님 같은 경우 카이스트 총장님이신데, 카이스트가 갖고 있는 위상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 총장님 모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차동 이사장님이 특구재단 이사장님으로 오셨습니다. 특구재단이 갖고 있는 역할 또는 이런 비중이 굉장히 큰데, 사실 그동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가졌던 것이 이제 특구인들의 어떤 심정이었는데, 이번에 김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뭔가 좀 변화를 추구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앞으로 무슨 많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고, 그런 변화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고 또 우리 강대희 원장님은 과출협이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출연연 협의회라고 있는데, 여기 대덕단지가 출연연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출연연 협의회 회장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출연연의 입장 같은 것, 또 역할이라든가 이 부분들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모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태강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연구단지 기관장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이 대덕단지가 출연연뿐만 아니라 민간연이라든가 벤처기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학교라든가 카이스트 같은 학교라든가 여러 기관들이 모여 있는데, 그 기관들의 모임의 장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좀 부탁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진양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대덕에 있어서의 출연연뿐만 아니라 민간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2000년대 들어서 보니까 민간연의 어떤 역량이랄까, 또 실력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상당 부분 연구를 리드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에 있어서는 출연연과 민간연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모셔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 그리고 또 IBS 같은 경우가 아시겠지만은 기초과학원으로서 앞으로 미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그 본부가 여기 있고, 그래서 우리 신희섭 원장님 대행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는데, 여튼 여기 계신 분들이 한마디로 대덕의 미래, 한국 과학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여기 우리 뭐 장인수 소장님이라든가 최은수 원장님이라든가 김영수 원장님이라든가 이정수 원장님이라든가 다 이 한마디로 이쪽 지역에 있어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한국과학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같은 오피니언 리더 분들이 오셨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그러한 가운데서 어떤 우리들이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들을 좀 나눠보는 거,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전에 뭐 시나리오 같은 거 뭐 이렇게 크게 짜고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이렇게 말씀들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좀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근데 지금 저 대덕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 누구시죠? 강 원장님 몇 년 사셨죠? 33년이요. 33년 살았어요. 오 원장님은요? 15년이요. 유 원장님은요? 30년. 아, 그러세요? 이창환님은 저 과학기계 몇 년 관리로 계셨죠? 저는 이게 80년 10월부터 여기 근무했습니다. 시험 해보세요. 그러니까 33년 조금 더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한번 우선 가장 오래되신 분서부터, 그러니까는 이창환님하고 그 다음에 유 원장님하고 또 우리 강 원장님 세 분으로부터 잠깐 이 대덕 단지에 대한 감상이나 소회 그거 짤막하게 좀 한번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제일 오래 계셨으니까. 80년도 10월에 딱 오니까 이 도로가 포장이 안 돼 있어요. 전부 그냥 비 오면은 질퍽거리고, 택시가 시외 요금을 받더라고요. 더블로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버스는 1시간에 한 대 왔다 갔다 하고, 참 지금하고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격세지감이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초창기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표준연구소가 제일 먼저 77년도 그때 78년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아이가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지금 이제 40대 후반 연구원들 이분들은 뭐 굉장히 편안한 환경 속에서 이제 연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차이가 나는 거는 옛날에는 자긍심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조금 그게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그건 우리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81년 2월 달에 내려왔는데요. 오랫동안 사귀던 여자친구하고 헤어져서 서울보다는 대전이 좋겠다 그래서 오게 됐고요. 와서 한 5년 반 근무할 때 뭐 환경은 아까 이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열악했죠. 택시 기사분들하고 참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 열악했고, 중간에 이제 3년 반 정도 미국 갔다 오고 계속 다시 여기 있는데, 정말 그때 비교하면 저희 회사도 제가 처음 입사할 때 전체가 저희 79년 12월에 민간 기업으로는 두 번째,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쌍용입니다. 두 번째 79년 12월에 개소해서 제가 81년 2월에 입사할 때 저희가 한 40명 정도 됐습니다. 전체 인원이. 오늘 현재 2,800명입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변화를 느끼고, 연구했던 장소도 지금 화학연구소 옆에 저희 LG 생활건강이 쓰고 있는 거기가 이제 처음 자리였는데, 94년에 지금 이제 한국 옛날 카이스트 ICU 맞은편으로 94년에 이사해서 지금까지 이루고요. 가장 큰 변화는, 옛날에는 정말 시골 길이었고 저희 실험실에 뱀도 가끔씩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 실험실에서 도룡동에 우리 사택까지 걸어오다가 뱀에 물린 사람 밤에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이제 달라지고 엑스포를 통해서 아주 큰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정말 놀랄 따름입니다. 네. 예, 저는 82년 3월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왔을 때는
지금 얘기하신 연구소, 출연기관 연구소하고 그 다음에 몇 개 기업 연구소. 기억나는 거는 이 지금 우리 과학관 바로 옆에 있는 지금 그 공동관리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그 옆에 조그만 중국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밖에 나가면 먹을 수 있는 식당이 거기밖에 없었고, 또 이제 시내에 있으면 출근 버스를 놓치면 이 출근을 거의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이제 유성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는 또 이렇게 이 출퇴근 관리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지각하면 굉장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출근 버스 타는 어떤 그런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 특징은 그 당시에 이제 80년 중반만 하더라도 지금 오늘 이렇게 논의의 토픽이기도 하지만 우리 출연기관들이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TDX 개발할 때 그때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름은 바뀌었지만 옛날에 이제 금성 또 동양 아마 삼성 기업 연구자들이 여기 다 와가지고 이제 상용화 개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기업에 있던 친구들도 그때 만났던 기억이 나고 또 이 많이 있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교류가 활발했죠. 그래서 80년 초반 보면 이제 오늘 이게 과학의 달인데 우리가 4월 26일에 우리 특구진흥재단에서 체육대회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연구단지 체육대회를 하면 이게 완전히 그냥 엄청난 경쟁이 심했습니다. 너무 경쟁이 심해서 중간에 이러다가 싸움 나겠다. 그래서 이제 좀 완화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좀 활발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제 변화는 아까 말씀 있었습니다만 엑스포 치르고 나서 여기 새로운 등산이 생기고 그 위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새로운 변화가 아마 새로 들으신 분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40명이던 연구원이 2,800명으로 됐고 또 출연연뿐만 아니라 이제는 민간연 이렇게 활동하고 또 민간연이 어느 정도 영향을 갖게 됐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카이스트도 중간에 이제는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랬죠. 여튼 그 40여 년 대덕이 올해로 41주년이죠. 40년이 돼가지고 그 동안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그 가운데에서 또 숙제로 남은 것은 뭔가 서로들 간에 모여 있는 만큼의 연계를 이렇게 잘 하고 또 어떠한 그 협업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게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좀 또 은연중에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오 원장님은 연기업 기관장 그 협의회 회장님이시기도 하고 또 15년 되시고 그랬으면은 또 여러 가지 그 느끼시는 것도 좀 있고 그러지 않으실까요? 여기 한번 좀 부탁드리면. 제가 서울에서 내려온 게 15년 되고 저희 연구원은 아마 1990년도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90년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연구원은 한 24년, 25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나누다 보니까 뭐 진흙탕 문제부터 택시 타기 어려운 거 뭐 이런 것들을 저는 경험을 했고 또 뒤에 지금 오신 분들 하는 것도 다 경험하고 내가 하면 중간적인 상태에서 두 개 다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처음에 대덕 연구단지로 내려올 때 대부분 다 제 와이프도 그렇고 안 내려오려고 그런데 왜 안 내려오는가 제가 참 몰랐어요. 근데 가보니까 만약 돈이 10,000원이 있다면 서울서는 쓸 수 있는 방법이 많더라고요. 근데 대덕에 내려오니까 10,000원까지 쓸 수 있는 게 방법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한다는데 지금 맞게 뭐 공동도 그렇고 뭐 유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겨가지고 이제 그런 불편함은 많이 해소되고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럼 내려오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는 여기 뭐 기업 연구원도 많이 있고 다른 연구원도 많고 해가지고 굉장히 교류가 활발할 거라 생각했는데 단지 우리 대덕 특구가 굉장히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부 출연 연구원이 한 30개 정도 있고요. 그 대기업이 연구소가 36개인가 있고 그다음에 벤처하고 중소기업 다 합해가 1,400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위치에만 있는 거지 같이 시너지 있게 뭘 한 경험이 있는가 해가 보니까 저도 내려와 별로 그런 걸 한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대덕 특구가 우리가 자랑할 때 여기는 그런 인프라도 돼 있고 다 돼 있다 하면서 실제적으로 서로 일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내려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하게 지금 미래부가
창조경제가 있으면서 작년 5월부터 장관님하고 뭐 여기 장관님들 고생들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보기로는 작년 1년 동안 출연연끼리는 문을 많이 열은 것 같습니다. 뭐 출연연끼리 굉장히 과출협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문을 많이 열은 것 같은데 이제 좀 확대해가지고 산학년이 같이 문을 열면 여기는 분명히 굉장히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제가 한 20몇 년 연구소 생활을 여기서 하면서 느낀 거는 자랑은 굉장히 합니다. 그 자랑을 하면서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 문을 열고 벽을 허무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고 따로따로 일을 많이 해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렇게 협업하거나 같이 이런 것 저기 했는데 아마 미래가 지금 미래보다 많은 게 융합 연구가 뭐 핵심 화두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잘할 수 있는 데가 여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제가 여기서 근무하는 쪽에는 연기업도 마찬가지로 같이 융합하고 연구 선문을 열고 같이 하는 쪽에 같이 합치면 연구단지에 대해서 다른 어떤 지역이 어떻게 말하든 이거는 굉장히 희망인 거고 또 4만 불 가는데 우리가 반드시 그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나가는 거 그렇고 앞으로에 대해서 큰 기대가 더 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그 말씀들을 좀 한 분씩 이렇게 말씀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대덕단지가 지금에 있어서는 새로운 측면에서의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운 어떤 하나의 위기랄까 그럴 수 있는 국면도 좀 맞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수도권 R&D 특구라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그 강서에 있는 저 마곡지구, 또 이 그 강남 쪽에 있는 우면지구, 마곡은 LG가 하고 있고 우면지구는 삼성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판교가 또 있습니다. 여기는 저 중견기업의 R&D 연구소들이 이쪽으로 다 모입니다. 한마디로 수도권이 그동안에 있어서는 금융이라든가 서비스 측면이었는데 이제는 R&D를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대덕특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있어서는 유일한 R&D 특구였고 정부가 만든 거였기 때문에 뭔가 유일성이 있어가지고의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있지 않았나 여겨졌는데 그 경쟁력의 가장 큰 원치는 R&D 특구기 때문에 인재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거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수도권 R&D 특구란 이런 것들이 되면서 기업들이 하게 되면은 거기엔 또 여기에 왔던 인재들이 글로 갈 가능성이 또 높아지게 되지 않나 여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덕특구가 지난 40년 동안 굉장히 숨가쁘게 오면서 잘해왔지만 이 상태로 갔을 때는 대덕특구가 과연 지난 40년 정부가 투자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문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지 않나 여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에 있어가지고 우리들 지금 여기 우리가 기성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성세대 분들의 큰 역할 중에 하나는 후손들한테 우리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물려주고 가는 것이 후손들한테 굉장히 큰 그 기성세대로서의 의무와 책임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까 저희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나오고 그랬지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100주년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국 100주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34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한 세대 뒤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움직여 나가라 그렇게 하는데 그야말로 한 세대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덕특구가 수도권 R&D 특구라는 새로운 경쟁 요인도 생겼고 또 우리가 한 세대 뒤를 생각했을 때 여기가 나름대로의 그 역할을 하고 그래야 되는 그건 국가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선진국이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인류에 대한 기여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덕특구가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앞으로에 있어서의 역할이랄까 책임이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차대하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그러한 위기 속에서 대덕특구가 생존을 해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될 뿐만 아니라 인류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고견들을 좀 한번 들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신희섭 원장님부터 좀 말씀을 좀 주시면. 이제 전 대덕의 이제 신인인 셈인데요. 이걸 좀 글로벌하게 한번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 이제 TV에서도 보여주셨는데 이게 68년 이후로 우리나라가 정부에서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한 건데 키스트가 시작됐고
한 20여 년, 70년대, 80년대는 출연료밖에는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90년대부터 그때 90년대 초반에 예를 들면 G7 프로젝트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대학의 지원이 제대로 되기 시작했습니다. 출연료뿐만 아니라 그때까지는 출연 몇 년만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대학에도 갔고 그래서 지금까지 돌아온 현상이 이제 우리가 이룩한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인재들이 대학에 실제로 더 많습니다.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숫자도 그렇고 하이 퀄리티라고 비교할 때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출연연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야기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느끼는 기분은 이게 대덕을 위한 모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꾸 대덕에 관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서 전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문제고 더 나아가서 이 글로벌 그 맵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그런 이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출연료들이 그동안에 잘 해왔던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로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대학과 출연료는 이제는 구분이 없어진 셈입니다. 경쟁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슈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슈를 자기가 만들어가면서 해야 될 때에 이때에는 융합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융합 너무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게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연구를 하려면 아이디어 이슈부터 만들고 정말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그때는 종래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종래의 방법을 가지고서 자기가 하물며 자기가 아는 방법만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방법도 포함시켜야 되고 또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걸 들여다볼 수 있는 예를 들면 현미경을 새롭게 만들든지 측정 기구를 새롭게 만들든지 하는 게 다 그런 거죠. 거기에 융합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죠. 자꾸 융합하라 시스템이 어쩌다 뭐 하는 게 전 거기에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대형 서포트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주변에서 이미 보고 있습니다. 몇 달간 이제 직무 대행을 하면서 다른 그 단장들 랩을 방문하면서 보면은 저 연구단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많은 다른 분야 엔지니어, 카이스트 엔지니어, 그 전작과 교수, 뭐 기업체의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 이런 사람들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누가 융합하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뇌에서 이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없습니다. 전 세계 아무 곳에도 없으니까 새로운 방법을 만들려면 융합은 필수인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IBS라는 새로운 제도가 상당한 기간을 이만큼 돈을 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책임은 져라 나중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연구단들도 따져보면은 어떤 연구단 완전히 그 생물학 하는 연구단인데 수학하는 사람이 들어와 있고 뭐 컴퓨테이션을 하는 사람이 그룹에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거꾸로 무엇이 문제일까? 왜 이게 안 되느냐? 대형 장기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매년 검사하고 평가하고 보고서 내고 그러니까 그건 못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시스템의 핵심이 결국은 대형으로 장기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걸 해주면 우리 너무 자기 비하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러한 열악한 그런 그 환경 속에서도 차관님 계시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출연연들이 지난 40년간 한 거는 엄청난 건데 자기 비하를 하지 말고 좀 그 핵심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좀 개선하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이차관님이 맨 마지막에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오 원장님, 유 원장님, 강 원장님, 이사장님, 그 다음에 총장님 말씀하신 다음에 이차관님 말씀을 좀 듣는 걸로 하면 어떨까? 저도 오늘 말씀 도중에 출연연의 역할 뭐 산학연하고 구분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출연연 역할은 분명합니다. 대형 원천 과제를 하는 거하고 국가 인프라를 제공하자는 게 출연연의 진정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왜 그러면 출연연에 대해서 이게 됐냐면 패스트펠로 하면서 우리가 빨리 따라가려 하다 보니까 무한 경쟁을 냈습니다. 대학 교수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경쟁하고 우리는 팀입니다. 출연연은 적어도 한 조직 같으면 뭐 10명, 20명 박사가 모이가 한 팀을 일하는 조직을 대학 교수님 과제하는 거하고 똑같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출연연은 거기 따라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작은 과제를 나눠주면서 그 경쟁력을 좀 잃어가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달라졌지 않습니까? 퍼스트 펠로로 가야 됩니다. 퍼스트 무버로 가야 됩니다. 그럼 퍼스트 무버는 선도형이지 않습니까? 선도하려면 지금 출연연이 해야 되는 대형 원천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국가 인프라 구축해가 여러분들 산학년이 자유롭게 활용해가지고 그걸 나가는 쪽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연 역할이 더 확실해지는 게 지금 정부가 들었으면서 저는 더 확실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아까 신희섭 박사님 말씀하신 융합이라는 거 하는데 사실은 지금 필요한 사람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르네상스인을 필요로 한답니다. 근데 아까 말한 우면지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많습니다. 많이 만들고 다른 데도 특구도 지금 뭐 대구도 있고 뭐 또 광주도 있고 그다음에 전주도 하려고 그러고 뭐 온갖 지방대에서 다 한다 그럽니다. 저는 그것 좀 협조해가 다 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가 세가는 게 아니고 여기처럼 풀스트 무브로 가는 데 대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데가 대덕 특구라 생각합니다. 출연연 30개 있죠. 기업 많이 있죠. 맞게 말하면 1,4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스트 무브를 만들자고요. 만들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못 되면 옆에 친구가 있잖아요. 내가 기계를 물어보면 기계연구소가 또 있고 또 아까 말하면 뭐 인터널 이노베이션 나라는 LG가 있다면 가서 그거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벽을 깨고 이걸 활용할 경우는 뭐 다른 지역에 뭘 만들든 우리가 분명히 마탱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활용 안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따로따로 놀면 또 우리는 똑같은 위기를 겪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퍼스트 무브로 가는데 가장 좋은 지역이 대덕 지역이고 우리가 전부 다 여기 뭐 기업에 오신 분들 학교에 계신 분들 같이 힘내가면 뭐 제가 강성구 총장님이 처음 오셔가 얼마 안 돼가 우리 연구소 오셔가지고 실리콘밸리를 만들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리콘밸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해보면 하면요.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저희 대덕 특구만한 그런 산학연의 인프라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계속 될 거라고 아까 질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답을 하고요. 저는 뭐 출연연구원에 직접 근무해 본 적은 없습니다. 뭐 아주 석사 학위 받을 때 논문을 키스트에서 한 1년 반을 썼기 때문에 그때 아주 옛날 70년대 말에 잠깐 있어봐서 솔직히 출연연구원의 지금 현재 분위기와 문화 이런 거 잘 모르는데요. 우리 기업에서는 조금 제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1등 산업을 만든 게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컨셉 만들고 대량 생산에 성공한 게 아닙니다. 다 남이 만든 거 쫓아갔죠. 그때 어떻게 했냐면 리더가 나서서 나를 따르라.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가 명확했기 때문에 그리고 컨셉이 이미 프루브된 거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효율 중심의 조직이 운영됐다고요. 딴 생각하면 딴 생각하지 마. 시키는 거나 똑바로 해. 하면서 우리가 빨리 쫓아가서 이제 1등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이제 우리가 빨리 쫓아가 중국의 전자산업이 완전히 일본의 전자산업이 저희한테 주도권을 뺏겼잖아요. 우리도 앞으로 10년 정도 있으면 저는 중국한테 뺏길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2, 3년의 기술 격차밖에 없기 때문에 1년에 2, 3개월씩만 격차를 줄이면 10년이면 우리의 지금 1등 산업이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중국이 못 만드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가적인 산학연의 고유 기능을 잘 디파인해서 효율적인 R&D 자원이 배분돼서 시너지를 나게 하는 것과 아울러 기업의 같은 조직에서는 기존의 그 효율 중심의 조직 문화, 시키는 대로의 조직 문화는 퍼스트 무버를 만들어내는 데는 독과 같은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계속돼서는 절대 퍼스트 무버를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컬리 지금 1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은 10년 후에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그 기업의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출연연구원은 제가 모르겠지만 기업에서는 지금 그러한 문화의 변화를 통해서 바텀업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구성원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해야 된다는 그러한 명제를 저희가 일부 이해하고 그런 면에 조직 문화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우리 오태영 원장님께서 출연연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포커스를 좀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역할과 앞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계의 어떤 리딩 역할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0년간 대덕연구단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성과는 우리 이제 LG 같이 크게 기업에서 드라이빙한 것도 있지만 우리 출연기관들이 상당 부분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 40년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 관점에서 제가 보는 관점은 출연기관이 중심이 되는 대덕특구는 저는 별로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미래 40년은 여기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벤처 또는 뭐 요즘 얘기하는 히든 챔피언 이런 기업들이 주도가 되는 대덕특구를 만들어야만 뭐 지금 말씀하신 실리콘밸리가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 등등 하는 것이 가능하지 종정과 같이 출연기관 중심의 컨셉으로 R&D를 하고 또 그걸 실용하는 컨셉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출연기관들의 역할은 분명하죠. 새로운 벤처가 만들어지고 또 히든 챔피언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충분한 역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지만 출연기관이 중심이 되는 컨셉으로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안에서 아마 오늘도 그 서두에 좀 그런 얘기가 비슷하게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교류에는 굉장히 지금 썩 원활하게 돌아가질 않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좋은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대덕연구단지 안에 많은 이런 포럼, 뭐 교류회, 클럽 등등이 있습니다. 뭐 언제 어디 열리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한 가지 제언을 하고 싶은 것은 이 포럼이 됐건 또는 뭐 워크숍이 됐건 이런 것들을 묶어서 아예 정례화를 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매주 마지막 금요일 오후 뭐 4시부터 8시까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다음 장소는 뭐 여기 오늘 과학관에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데 항상 픽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이런 포럼 또는 워크숍 등등 과학기술 관련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저녁한 다음에 뒷부분은 역시 이 사회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뭐 공연도 하고 자발적 공연이 됐건 아니면 공연단을 불러왔건 이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감으로써 어쩌면 지금 현재 문제를 깰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그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떤 행사를 주최를 하면 이 아는 사람만 옵니다. 오늘도 보면 이제 기업, 벤처기업 관련된 분은 거의 오질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소와 날짜를 픽스해 놓으면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가보는 거죠. 오늘 가면 무슨 행사인지 모르지만 과학기술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또 관련된 문화 프로그램이 있게 되면 시간이 있을 때만 가는 어떤 그런 문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다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사회자님께서 처음에 이제 그 말씀하시기를 수도권 인근에 이제 다른 연구개발 관련 이제 이런 단지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대덕으로서 이게
위기냐 뭐 기회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위기도 아니고 기회도 아니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우리 대덕 외의 곳에서 뭐 어떤 다른 연구단지가 들어서 또 다른 데 특구가 지정되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대덕이 뭐 어떤 그로 인해서 어떤 뭐 예를 들어 손해가 된다든지 뭐 그런 생각은 이미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덕 연구단지가 지금 대덕 연구개발 특구로 됐지만 말이 대덕이 붙어 있지 사실은 유일한 국가 연구개발 특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구성원들은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대덕 연구단지가 시작이 안 됐고 대덕 연구단지가 그 모델이 우리에게 이렇게 뿌리 내리지 않았더라면은 오늘날의 다른 뭐 판교니 뭐 이런 지금 그런 곳이 과연 우리 이 대덕 연구단지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여러 특구들이 제대로 생겨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대덕 연구단지는 그동안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우리나라 소위 주력 산업의 경쟁력에 어마어마한 뭐 기여를 수치상으로 많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것에 대해서 항상 자부심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대덕연구단지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돼 가지고 지금 다른 곳에서도 기술 지향적인 그런 어떤 산업 또는 연구개발 지향적인 그런 단지가 각 지자체에서 다 조성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덕의 자랑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대덕에서 확산되고 벤치마킹이 안 됐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지금 한 가지 이제 어떤 위기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도권이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인재 유출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시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우려를 해야 되고 그에 대응하는 어떤 전략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협업을 하고 또 그동안에 뭐 개별적인 어떤 그런 연구에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나아가고 또 어떤 양적인 평장에서 질적인 것으로 나아가고 이런 것이 앞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은, 그것을 해내는 주체는 정말 역량 있는 인재들이 들어와야만이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덕이 그런 어떤 수도권에 비해서 그런 역량 있는 인재들을 이렇게 유입시킬 그런 어떤 여건을 얼마나 갖추었느냐.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차관님께 정말 그런 것은 우리 연구원, 출연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혁신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정말 자율성을 가지고 그런 좋은 인재들을 뽑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이렇게 마련을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우리 대덕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그런 어떤 경쟁력을 유지를 하면서 또 대덕 모델이 계속적으로 우리 전국에 확산되면서 대덕은 대덕 나름대로의 다른 모델을 갖고 항상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저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지방에 이제 오시면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유리로 된 이게 피라미드 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갔다가 어떤 회사를 방문하니까 그 회장하고 사장이 그걸 보여줘서 이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해서 갖고 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피라미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게 다 위로 쌓아서 잘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피라미드.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피라미드에 유리로 된 데 4층이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층이 패션 앤드 컬처입니다. 열정하고 문화 조성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화 조성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전이 이제 우리 나라의 과학 그거 기술의 중심이 돼서 이렇게 하고 더 잘하고 그러려면은 그런 더 좋은 문화가 일어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기 스텝에 두 번째로 있는 게 Be a trusted partner, 남이 신임을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누구든지 파트너가 있잖아요. 대통령님도 파트너가 국민이실 수 있고, 또 교수는 파트너가 학생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임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이제 두 개가 구비가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그 하이 밸류 프로블럼을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 오늘 아마 이 디스커션이 그런 쪽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하이 밸류 프로블럼을 찾아서 마지막 단계는 그 솔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솔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은
저절로 올라간다. 이제 그렇게 그런 뜻으로 저는 그거 갖고 와가지고 교수님들한테도 보여드리고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다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동감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요. 정말 이 대전 지역이 잘하고 있어서 프라이드가 정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불란서에서 생리학 이쪽으로 노벨상 받은 잭 모노라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이 얘기가 사이언스에서 자만을 하면 죽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그룹이 자만을 하면은 전체 그 연구가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그 모티베이션 우리가 잘 알고 협력해서 이제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컬처 면에서 가령 그 보면은 옛날에 88년인가요? 여기 저 월드컵 한 게 몇 년입니까? 2002년. 네, 2002년. 2002년 할 때게 아마 그 대전이 쭉 갔던 것 같은데 거기 지나가면은 이스 대전 그리고 뭐 택시도 가면 이스 대전 그래요. 막막해요. 뭐 대전이 대전이죠. 그러니까 그걸 그러면 뭐 과학 도시다 그러면 뭐 사이언스 시티라고 한다든지 또 요즘 창조 경제 이런 걸로 했으니까 제 생각에 뭐 이스 크리에이티브 시티 대전 이러면 CCD 그러면 차지 커플드 디바이스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 식이고 또 대덕 밸리 그러면 크리에이티브 밸리 대덕 그러면 CVD 케미컬 베이퍼 디포지션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그 용어들이 좀 이 길 이름에도 좀 붙든지 그러면 학생들도 그렇고 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게 정말 과학도시인 것 같다 그런 그 마음에 들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미래부에서 이제 지난번에 정부하고 같이 대책을 세우셔서 전국에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제일 첫 번에 한 게 대전입니다. 사실 왜? 대전이 앞서 있기 때문에요. 뭐 전에 키스트 이런 데서도 서울이 앞서 있어서 거기다 먼저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대전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전으로 들어왔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그 카이스트에서도 준비해 온 거 있고 그래서 그 카이스트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반드시 카이스트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그 아이디어 팩토리 같은 거 학생들이 잘하고 그래서 벌써 발명 특허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 이런 거를 다른 대전 안에 또 이렇게 분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서로 왕래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모여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좋은 일이 많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연구소에서도 잘하시는 분은 뭐 애초에 펠로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기초연구소는 펠로 되셔서 그런 분들은 내버려 두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그러면 다른 분들은 또 할 일이 있으니까 팀으로 해서 모티베이션도 주고 하고 보상 주는 것도 팀 어워드. 그래서 너무 경쟁을 개인 시키지 말고 다 하면은 팀 다들 같이 뭐 올려준다든지 그런 문화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 한 분 한 분의 말씀들이 다 정말 소중한 말씀들이고 아마 주변에서 박수 치고 싶은 생각들 많이 들지 않았나 여겨지는데요. 우리 박수 한번 좀 그 훌륭한 말씀을 좀 감사드립니다. 우리 차관님 좀 좀 좋은 말씀 다 하셔가지고요. 제가 이제 준비한 게 다 떨어졌는데 저희가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 인공 장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인공 장기 뭐 이제 만들어서 그걸 조립했다고 해서 그게 생명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대덕 연구단지가 가지고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우리 중이온 가속기는 신동 둥곡에 들어오고 또 IBS 벌써 들어와 있고 건물은 뭐 이제 곧 짓겠지만은 아주 순수 기초부터 기초 연구 그다음에 뭐 응용 개발 뭐 산업 기술 또 민간 연구소 들어와 있고 또 우리 중소기업들 뭐 1,400개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생명력을 갖고 어떠한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꾸만 정부나 우리가 그 어떠한 인위적인 그 힘을 가하지 않더라도 이게 자연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좀 그 사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정책들을 좀 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성공 사례가 한 점만 나오면은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이 대덕으로 그 벤처기업이나 또는 금융기관이나 또는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IBS 같으면 뭐 지금 뭐 세계적인 석학들이 IBS에 관심을 갖고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창조경제 혁신센터 카이스트 내에 우리 저 강 총장님께서 마침 준비하고 계셨는데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그 첫 스타트를 우리가 이제 대전에다 이제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그게 카이스트만의 시설은 아니고 이 대전 대덕에 있는 이 커뮤니티 전체가 여기서 지식이 살아 숨쉬고 또 우리 그 도전 의식이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뭐 기업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돈이 있는데 돈 투자할 데가 없답니다. 그게 우리가 투자했을 때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그 가능성만 보여주면은 돈은 얼마든지 온다는 거거든요. 그 사례는 특구에서 지난번에 그 산업은행이 시범적으로 100억 투자를 해서 우리 대덕에 있는 기술 사업하는 쪽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확산이 된다면은 저는 뭐 대덕 이 특구가 대전에서 성공 사례를 보이고 지방으로 확산하고 하는 큰 진짜 그 모델로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 좀 열정을 갖고 이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한 말씀들 또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말씀들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나가자. 그런 부분들 충분히 대덕이 갖고 있는 자원들이 좋고 또 해온 일이 많다. 그러니까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관행대로만 가면은 안 될 것 같다. 여기에 이제 새로운 그런 문화 이걸 접목을 시켜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들 좀 주시고 그랬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얼핏 생각난 것 중에 하나가 JVSV라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조인트 벤처 실리콘밸리라는 겁니다. 그거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주요 그 오피니언 리더들, 뭐 이런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이제 기업이 플러스되고 그럴 텐데 그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실리콘밸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그 활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인가? 그걸 얘기하는 게 이제 조인트 벤처 실리콘밸리 JVSV라고 그러는데 아마 대덕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그 어떤 그 모임 토론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정기적으로 되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서로들 간의 자원을 연계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고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대덕단지가 재밌다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의미 있다는 게 아마 이렇게 어떤 하나의 커뮤니티로서의 공감대들을 형성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않아 여겨지는데요. 여튼 오늘 그 바쁘신 시간 중에 이렇게 시간 넘겨가면서까지 이렇게 토론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여해 주신 부분 감사드리고요. 혹시 말씀해 주실 부분, 예, 우리 없으세요? 예. 그러면은 일단 요걸로 마치도록 하고 우리 사회자한테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우리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과거의 생생한 소에서부터 그 희망의 어떤 미래를 이야기하는 통찰력 있는 의견들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패널 분들한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상상형 포럼 5월 상상형 포럼 가정의 달이라서 그런 컨셉에 맞게 저희가 잘 준비를 해서 다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